안녕하세요. 맥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키노트 사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좌는 키노트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전혀 다루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메뉴부터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미 키노트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강좌가 필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분히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 상자와 관련된 기능들 중에서 문단 줄 간격하고 구분점,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 키노트 화면에 텍스트들을 나름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텍스트로 구성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제안서를 만들거나 그럴 때는 이러한 텍스트로 나열되고 여기에 어떤 줄 간격을 조절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글머리 기호와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키노트에서도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능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이 해당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이와 같이 포맷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포맷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스타일하고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서체라든지 어떤 정렬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부분이 바로 이 간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간격은 이 줄 사이의 간격을 띄워주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간격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0.1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다 겹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배율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의로 몇 포인트를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최소와 고정, 줄 사이 이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최소를 클릭하게 되면요, 줄 사이가 여러분들이 지정한 형태대로 이 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로 설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줄과 줄 사이가 겹쳐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치를 최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더라도 이 텍스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처럼 이 최소를 하게 되면 이 줄이 떨어지는 최소 간격은 유지하면서 그 이상으로 벌어지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최소입니다. 그래서 40포인트일 때와 39, 38, 36부터는 이것이 간격이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이 지켜지는 게 바로 이 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고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들이 지정된 상태로 그냥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하고 다른 점은요, 줄어들게 하면 줄어들수록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이 글자가 이처럼 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옵션으로는 줄 사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최소라든지 이런 고정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 간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면 이 줄 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점이 요 줄 아래쪽과 밑에 있는 줄 첫 번째 시작점 요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포인트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줄어들고 최소 1포인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노트에서는 이와 같이 이 다양한 형태의 줄 간격 조정 옵션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자가 겹쳐도 된다라고 하면 고정을 선택하면 되겠지만요, 만약에 겹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기 위해서는 이 최소라든지 줄 사이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 바로 이 단락 앞이라고 하는 것과 단락 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락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락이 시작되는 지점 있죠. 이 앞쪽에 얼만큼 띄울 것인지, 그리고 단락 뒤는 이 뒤쪽에 얼만큼 띄울 것인지인데, 이 위쪽에 같은 경우는 여러 줄이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락 뒤를 선택하게 되면 이 기준으로 이 부분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들은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줄이 이 단락 지정한 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락 앞이나 뒤에 얼만큼 간격을 두게 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게 바로 이 단락 앞 또는 단락 뒤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으면 둘 다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처럼 키노트에서는 이 간격을 보다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키노트에 텍스트와 관련된 기능으로서 구분점 및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글머리 기호나 혹은 번호 매기기와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을 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글머리 기호 혹은 구분점을 넣기 위해서는 이 없음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넣을 수 있는 구분점 혹은 목록들이 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구분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세부 옵션으로서 텍스트 구분점인지 이미지 구분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눌러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도 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구분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어떤 기호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해당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가보시면 이 편집 항목에서 이모티콘 및 기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모티콘 및 기호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모티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분점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지정한 것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구분점에는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구분점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해주면 전체적인 기호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옵션으로 밑에 크기하고 정렬 부분이 있는데요. 요 크기는 요 손 모양이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로 이와 같이 하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렬은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클릭을 함에 따라서 위쪽으로 정렬할 건지 아래쪽으로 정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텍스트 구분점을 선택해 주시면 다양한 기호를 선택할 수 있고 세부적인 옵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구분점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구분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현재 이미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와 같이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크기하고 정렬에 대한 옵션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키노트에서는 다양한 기호를 손쉽게 어떤 구분점으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미지가 있죠. 자,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이미지 구분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미지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 두실 게 바로 이 숫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숫자가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계층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인 경우에는
이 계층 번호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계층 번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런데 다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바타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게 이 바타형의 하위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낮추는 방법은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단계 수준이 낮춰지면서 지금 3이 3-1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와 같이 해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해당 부분의 수준이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1, 3, 5, 7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가 아니라 자, 이러한 경우는 이 빈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빈 화면에 안 보이는 구분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점을 넣을 때 이렇게 빈 공간도 다 숫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구분점 번호가 제거가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맨 마지막도 백스페이스로 제거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1, 2, 3, 4와 같은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계층 번호에 체크를 한 거고요. 자, 3번 부분에서 계층 번호를 체크를 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1, 2, 3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와 같이 가로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층 번호를 체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굳이 구분점이 필요가 없죠. 자, 이럴 때는 맨 윗부분을 범위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요. 맨 윗부분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분점 및 목록에서 클릭해서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윗부분에 구분점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분점에서 보면 지금 윗부분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해당 부분을 이와 같이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들여쓰기가 있고 텍스트 부분이 있죠. 자, 이 들여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텍스트와 구분점이 한꺼번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백을 의미합니다. 자, 왼쪽에 얼만큼 여백을 줄 것인지, 만약에 이 텍스트 기준으로 여백을 주겠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을 작은 숫자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구분점하고 이 본문하고의 간격을 띄워주는 것은 바로 이 오른쪽 부분 텍스트 항목입니다. 지금 5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점 혹은 번호를 매기고 나서 들여쓰기와 이 번호 들여쓰기, 텍스트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들여쓰기 항목을 통해서 이런 세부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면요. 지금 여기엔 2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전에서 계속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새로 시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시작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1번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이게 5번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러면 이와 같이 5번을 입력해 주시면 5번 그리고 6번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에서 계속은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키노트는 구분점 및 목록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게 바로 이 들여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번호를 썼을 때 이런 계층 번호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지금 항목 이동하기 단축키, 그래서 수준 높이기 또는 낮추기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항목 이동은 이제 수준을 낮추는 거죠.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바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탭키를 누르면 되겠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 즉 다시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와 같이 해당 위치를 클릭하고 Shift와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키는 수준을 내리는 거고 Shift 탭 키는 다시 수준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탭하고 Shift 탭 키는 위쪽에 이 서체 정렬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아래쪽에 보시면 이 왼쪽에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Shift 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바뀌었죠. 반면에 오른쪽은 탭 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키노트 구분점과 목록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글자를 정렬했을 때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만 이 구분점이나 목록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목록하고는 개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려면 아래쪽에서 이 들여쓰기 부분의 값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락을 꾸며주는 기능으로서 단락 첫 글자 장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글자를 강조해서 이 글자만 키우고 이 글자 주변으로 이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상자에서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려두기를 해주시면 이 내용이 지워지고 이와 같이 해당 나머지 내용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 없는 여백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단락 첫 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도형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 도형 중에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를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잡아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 채우기 색상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탭을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색상 채우기가 채우지 않음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커서가 깜빡거리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잘라놓았던 것을 붙여넣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들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 텍스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안쪽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탭을 클릭하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도형에서 텍스트를 추가하게 되면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와 같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글자만 선택해 주시고 글자 색상을 다른 색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가보시면은 이 기본 옵션으로서 줄이라고 하는 것과 문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몇 줄 동안 보이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2로 하면 2줄 동안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4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4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줄로 다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문자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옵션으로는 1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글자만 강조가 되었죠. 자, 이것을 한번 2개를 해보면 한국, 3개를 하게 되면 한국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강조가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몇 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의 글자를 첫 글자 장식으로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옵션으로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즉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항목은 단락 위로 올라오는 줄이죠. 지금 여기선 윗부분이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글자 위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단락 위로 올라오는 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줄 바꿈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 지금 0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오른쪽이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텍스트 줄 바꿈에서 이 오른쪽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글자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지그재그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앞에 있는 글자의 주변에 배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렬을 하고 싶으면 왼쪽 거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 첫 글자 장식하고 본문하고 얼마나 거리를 띄게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숫자를 넣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여백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어쓰기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 첫 글자 장식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게 내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장식이 이 본문의 왼쪽을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세부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뒤에 어떠한 도형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 옵션에서 배경 도형을 체크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뒷부분이 첫 글자 장식이 아니라 도형으로 장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경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요, 여기서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테두리를 넣을 건지 넣지 않을 건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두리를 넣겠다 그럼 이와 같이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디자인 테두리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테두리 색깔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두께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도요, 이렇게 테두리를 하게 되면 없앨 수도 있겠죠. 자, 뒤에 있는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해당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배경이 하얀색이라면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든지 배경이 다르면 그때는 하얀색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 채우기 색깔이 투명해져야 될 겁니다. 바로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색상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불투명도를 0%로 주면 지금 색깔은 있지만 불투명도로 인해서 투명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문자 크기 조절해서 이 글자의 크기를 이와 같이 어느 정도로 키울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반경의 곡률 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의 세부 옵션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첫 글자 장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노트의 텍스트 상자 중에서 이 줄 간격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구분점 및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단락의 첫 문자를 장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연습해 보시면은 다양한 부분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텍스트 중에서도 레이아웃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